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개막한 가운데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24시간 숙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차량 연쇄 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유족들이 명예교사로 나서 4.3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선거구별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핵심 5대 공약으로 제주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명산업으로서의 1차 산업 육성, 문화예술의 섬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공항을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제2공항의 조기 완공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상권 활성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서부권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주 기존 공항을 명실상부한 제주의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완전한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점검과 4.3의 해결, 환경 보전 부담금을 도입해 청정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방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 이양 위임이 되면서도 거기에 따른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점검에서 만일에 불이익이 있으면은 새롭게 법을 개정해야 되고.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시장 직선제 도입과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미니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해 제주도가 미온적일 경우 의원 입법 방식으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지사 1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체제에서는 이런 기초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죠. 모든 권한이 집중된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선거일까지 보름여 정책 대결을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치석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양 후보가 공개적으로 불법을 교사할 이유도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체육대회에서 빨간 점퍼가 대세라고 말한 새누리당 도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 제주 지역 선거 인수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12.7% 늘어난 49만 7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 갑선거구가 19만 400여 명, 제주시 을선거구 17만 1,400여 명, 서귀포시 13만 5,800여 명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 선거인수는 2만 2,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거소투표 신고인은 1,799명, 선상투표 신고인은 2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이번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상인들이 24시간 숙식 투쟁으로 맞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이번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곳은 중앙지하상가의 가운데 지점. 내년 초까지 지하상가를 5개 구간으로 나눠
환기와 전기 설비 등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공사 시작에 맞춰 점포를 비워줄 수 없다며 24시간 상가를 운영하는 숙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45일에서 75일까지 점포 문을 닫고 공사가 진행되면 상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대치한 문제를 단순히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따지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와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제주시는 일단 착공을 미루고 당분간 사전 조사만 진행한다는 방침. 그동안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공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데 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인들은 야간에만 공사를 진행한다면 주간 영업시간을 줄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주시에 제시한 상황. 공사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총선 이후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에 무심코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심야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금품을 훔친 차량 연쇄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 식당 주차장. 한 남성이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유리창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던 남성은 별다른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발길을 돌립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에 불이 켜집니다. 인근 공사장에서는 가방을 맨 남성이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창문을 안 열렸는가 했는데 차 가까이 가보니까 그 깨진 유리 파편이 조금 있더라고요. 문틀 사이에 보니까 막 제낀 흔적이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32살 최 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16대에서 3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심야 시간대 주로 한적한 도로나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하룻밤에 무려 12km를 걸어 다녔고 결국 범행 장소 주변에 CCTV 100여 개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CCTV가 있는 곳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여러 번 무단 횡단하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경찰은 최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차량 안에는 가급적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과 제주 신항 인근 해상에서 테러 상황을 가장한 대응 훈련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과 경찰, 해경 등 27개 기관이 참가해 테러로 의심되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긴급 구조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또 해경 함선 8척이 동원돼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대응 훈련과 인명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남긴 교훈을 후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족들이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4.3에 관한 내용이 없는 데다 학교 숫자에 비해서 명예교사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40여 명 앞에 특별한 선생님이 교단에 섰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이자 4.3 당시 아버지와 할아버지, 외조부모와 외삼촌을 모두 잃은 황요범 씨.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아들과 조카까지 키운 어머니를 떠올리다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 돌아가신 다음에 열례라고 이름을 아들이 지어줬다. 생생한 증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던 어린 학생들은 역사의 사실을 배우고 유족들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지금 되게 좋잖아요, 저희 학교가. 근데 이렇게 운동장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 당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슬펐어요. 현재 초등학교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4.3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 제주 지역에서도 명예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4.3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달 정도 되어지면은 그 4.3 관련 책자가 개발이 되어져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 내년부터는 보급되어져서 화해 상생이 제주도민이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4.3 교육주간인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명예교사로 위촉된 4.3 유족 27명은 학교 63곳에서 4.3 수업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중국 전담 여행사의 절반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퇴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 지역 11개 업체 가운데 6곳이 기준 점수 미달로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한 사람당 2만 원 미만인 관광상품을 팔거나 매출 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2곳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다 2번 이상 적발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을 부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소나무 파쇄업체 관계자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의 제선충 감염목 파쇄 현장에서 파쇄하기 힘든 큰 소나무만 골라 목재 가공업체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귀포시 상효동의 야초지에서 불이 나 인근 과수원의 감귤나무와 묘목 100여 그루와 주변 임야와 공동묘지 82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감귤밭 파쇄기에서 불이 나 49살 오모 씨가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추자도에서 응급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제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추자보건지소에서 주민 51살 강모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경찰 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침 6시 반쯤에는 추자도 주민 47살 원모 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해 해경 경비정으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무단 이탈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35살 강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월 중국인 41살 한모 씨를 차량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6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 1, 2 모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폐기물 222톤가량을 매립토에 섞어 울타리 부근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카페 등이 크게 늘어난 구조합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구조합 지역의 민박업소는 280군데로 4년 전보다 14배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 설치도 4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중산간 지역의 수압이 낮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올해 예산 6억 원을 들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오래된 관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